지명직 최고위원회 그래도 좀 통합의 의지가 담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정희 뽑아놓고 이 사람 딱 스펙 보니까 여성이네. 그 다음에 저 충청도권인 사람을 먼저 만들어놓고 기준을 만든 거고 그 기준에 따라 뽑은 것처럼 마치 반대파 수청에 신호탄이 빵 터진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 지역 저 지역에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일단 최고위원회 완벽하게 이제 친명이 장악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 유일 체제가 이제 구축된 거죠. 비명계가 그나마 옛날엔 좀 지도 체제도 몇 명 들어와 있고 이랬잖아요. 완전히 성소가 깨끗하게 끝난 겁니다. 이재명 유일사상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결국 친명이냐? 결국 그냥 친명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 지명직 최고위원회 그래도 좀 통합의 의지가 담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정현 씨 이름이 오래전에 나왔죠. 벌써 한 달, 두 달 됐나? 예. 그때 최고위원회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CBS 한판 승부에서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이미 내정돼 있다고 박정현이라는 사람이 힌트를 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명직 최고위원 즉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걸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네 가지를 세웠어요. 첫 번째가 하나는 이제 괄호치고 친명. 그러니까 이건 내세우기 뭐 하니까 뭐 했냐면 여성이어야 된다, 충청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환경운동 뭐 이런 식의 시민운동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좀 세운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딱 박정환한테 맞힌 거거든요. 박정환 딱 뽑아놓고서 박정희 뽑아놓고 이 사람 딱 스펙 보니까 여성이네. 그 다음에 저 충청도권이네. 그 다음에 환경 뭐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 설관처럼 아니라 위인 설준.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어놓고 기준을 만든 거고 그 기준에 따라 뽑은 것처럼 마치. 근데 이들이 설정한 기준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 말은 친명이냐 아니냐잖아요. 예. 친명으로 이 사람을 딱 했다가 그 얘기가 이제 새나간 거예요. 반발에 심한 거죠. 아니 결국은 뭐 포용 얘기하더니 결국 또 친명이냐. 그래서 또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유보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또는 취소했다고까지 들었는데 예. 분위기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시 밀어넣은 거예요. 사실 박정현을 딱 집어넣은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당의 대표를 검찰 정권의 주둥이에 밀어넣은 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당 대표를 정권에 밀어넣은 자들 비명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의원 줘서는 안 된다. 그 발언한 한 사람이 장본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딱 하늘 쳐다보면서 걔가 친명이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명이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요게 기조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친명 체제 이제 기조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현이 또 주목을 끄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지역구가 대전 대덕인데 거기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있다. 박영순 의원은 친 NY계 이낙연계입니다. 비명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뭡니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너무나 의석을 많이 얻었어요. 거의 180석 가깝게 얻었단 말이에요. 180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저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도 될 수도 없는 데야. 그렇잖아요. 예. 뭐 DK라든지 이런 식의. 그다음 서울에 같은 경우 강남 3구. 지난 총선 때는 안 될 때 빼고 민주당이 될 수 있을 만한데 다 됐습니다.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먹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제일 좋은 명분이 바로 뭐예요? 비명계. 예. 40명.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당의 대표를 검찰 정권에 입에 넣은 자들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 그런 사람을 의원 시켜서는 안 된다. 나 같은 사람 시켜달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당내에서 이 친명계하고 친명계는 이제 뭐냐면 자기들 공천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고 당내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이주로 비명계가 계속 그 지도체제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명계를 협공하는 겁니다. 원외위원장들하고 원외가 바로 뭐였냐면 뭐예요? 그 무슨 뭐 더민주 혁신 전국회의인가 뭔가가 있어요. 뭐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이쪽을 협공을 하는 거죠. 협공을 하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 개딸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쇼여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박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제 대전대덕에 나올 거란 말이죠. 예. 나가는데 지들 말은 시스템 공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최고위고 최고위원 시켜줬다는 건 이재명이 시켜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누굴 찍겠어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박정현 최고위원이 총선에 출마할 때는 나 이재명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뭐 최고위원이니까 이미 한 줄 들어가는 거거든. 이재명이 인정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거기가 원래 비명계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반대파 숙청에 신호탄이 빵 예. 펑 터진 거죠. 이미 쏘아 올려졌다. 올려진 거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 지역 저 지역에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공격이 시작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개딸들 뭐 또는 뭐 강성 지지층들 재명인의 마을 뭐 이런 애들이 예. 지역구 사무실에 몰려가잖아요. 지역위원회에 몰려가잖아요.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몰려가지고 피켓팅하고 뭐 물러가라가 사실 전초전인 거예요. 예. 잘라라라는 거고 그 배후에는 이제 저게들이 서 있는 거죠. 이른바 뭐 더민주 혁신위원회, 혁신 전국회인가 뭔가 어쩌다. 예. 그 원외 인사들의 모임, 걔네들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강성 지지층과 함께 그런 쇼를 갖다 이벤트를 갖다 하는 거죠. 예. 나겠다는 얘기예요. 40짜리 내놔라. 예. 왜냐하면 그거 빼고는 없어. 저쪽 딱 보면은 더 내놔라고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아주 뭐 정말 이 피 터지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이계호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호남에다가 비윤 아니냐, 비명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낙연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낙연계에서는 이낙연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계호 의원 그러니까 비명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비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비명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친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한 마디도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비판의 목소리 한 번도 낸 적 없었으니까 이런 사람 갖다가 앉아가지고 뭐 우리가 비명계도 기용했어라는 구색 맞추기를 갖다 앉혀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예.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점점 친명 쪽으로 오는 인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최고위원회는 완벽하게 이제 친명이 장악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은 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바지처럼 앉혀놓는 거고 핵심적인 게 총선기획단 그건 보통 이제 당 사무총장이 하게 그렇습니다. 바로 조정식 조정식이잖아요. 의원입니다. 사선에 네. 5선인가요? 네. 당시에 뭐였냐면 사실 사표를 냈었거든요. 사의를 표명했었단 말이죠. 그때 책임을 지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예. 근데 다른 사람들 거 다 수리됐는데 얘 것만 수리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박강원 원내대표 거는 수리가 됐죠. 사퇴를 하자마자 바로 수리를 해버립니다. 수리를 안 시킨 거거든요. 친명 예.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당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총선 기획단의 단장을 맡게 될 거야. 실제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되게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고 하거든요. 당 예.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 단장을 맡는 것을 라고 한다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공천 과정 자체가 비명계 속가내고 친명 일색화로 가는 예. 그 가장 중요한 그 디딤돌이 되는 거죠.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게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에서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예요. 예. 조정식 물러나가게 해야 된다. 조정식 물러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조정식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 대표의 의향에 따르겠다. 이라고 책임을 이재명한테 넘겨버리고.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혀 조정식 사무총장에 관련된 비명계 요구에 대해서 일절 반응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반응 없고 그냥 쌩 까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도 사무총장으로서 무리 없이 일을 잘 진행하는데 뭐 여기서 또 교체를 하느냐 바꿀 이유 없다라고 딱 거절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조정식 이 체제로 간다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공천 룰부터 공천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공천 학살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아마 이 사람이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명이 이제는 곳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 사실상 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를 거명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해당 행위를 삼아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또 줄 수밖에 없겠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재명 유일 체제가 이제 구축된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복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사람이에요. 비명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죠. 예컨대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도체제 다 교체해야 된다. 뭐 예. 있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통합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조정식을 사무총장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하지만 뭐 이재명의 뜻은 뭐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이 이제 완전히 비명계가 그나마 옛날엔 좀 지도체제도 몇 명 들어와 있고 이랬잖아요. 예. 완전히 성서가 깨끗하게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유일당, 예. 이제 이재명 유일사상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당에서. 아,